안녕하십니까. 신인균의 군사TV 디펜스 브리핑입니다. 자, 오늘도 역시 전세계 각종 군사 안보, 국방, 무기 관련한 소식 중에 중요한 소식 간추려 드리겠는데요. 오늘 중국 그리고 러시아 소식, 황당한 소식들 좀 있습니다. 지난 2001년 하이난다오 미군 정찰기 불시착 사건을 연상케 하는 사건이 지중해에서 발생했습니다. 이번에는 중국이 아니라 러시아 소행입니다. 지중해 국제공역에서 통상 순찰 임무를 수행하던 미 해군 제6함대 소속의 P-8A 포세이돈 해상초계기가 현지 시각 15일 러시아 수호이 35 전투기로부터 45분간 심각한 위협을 받았다고 미 해군 6함대 사령부가 밝혔습니다. 러시아의 수호이 35 전투기는 국제공역을 비행 중이던 포세이돈 정찰기에 접근해서 하이스피드 인버티드 매뉴버, 즉 기체를 거꾸로 뒤집은 상태에서 미 정찰기에 바짝 접근했다가 이탈하는 도발을 무려 45분간이나 반복했는데요. 그 거리가 포세이돈 정찰기의 조종석에서 불과 7.6m에 불과해서 여러 차례 충돌 위기가 있었다고 미 해군은 밝혔습니다. 하이스피드 인버티드 기동은 이른바 배면 비행이라고 해서 기체를 거꾸로 뒤집은 상태로 고속 비행을 하는 일종의 고개 비행인데요. 대형 항공기 바로 앞에서 이런 기동을 하는 것은 사실상의 충돌 공격 위협입니다. 실제로 미군 포세이돈 정찰기는 수호이 전투기의 접근 때문에 여러 차례 난기류에 휘말렸는데요. 미 해군은 이러한 기동이 미군 장병을 위협하는 아주 무책임한 행동이라고 러시아 측을 맹비난했습니다. 러시아 전투기가 미군 초계기에 이 같은 초근접 위협 비행을 벌인 것은 지난 2019년 6월에 이어 두 번째인데요. 러시아 전투기의 이런 불법적이고 위험한 도발은 우리나라를 대상으로도 수년째 이어지고 있어서 국제사회와 공조한 강력한 대응이 시급하다는 지적입니다. 자, 이제 지중해에서 P-8 포세이돈 해상 초계기가 이제 초계를 하는 것이죠. 뭐 그냥 바다에 뭐가 있는지 이렇게 그냥 초계 임무, 평시 임무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러시아의 수호이 35 전투기가 다가와서 포세이돈 정찰기에 이렇게 비행을 하고 있으면 러시아의 수호이 35 전투기가 와서 뒤집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다가오는 것이죠. 하늘을 나르고 있는 상태에서. 그래서 포세이돈 정찰기의 조종석이 앞에 있지 않겠습니까? 그 앞으로 이렇게 뒤집어서 나와가지고 자신이 이제 거꾸로 이렇게 보는 것이죠. 그러면서 포세이돈 정찰기의 조종사하고 눈을 마주치는 겁니다. 그리고 비웃어 주는 것이죠. 이렇게 와가지고 그러면은 이 수호이 35 전투기는 20m가 넘는 굉장히 큰 비행기예요. 전투기지만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서 난기류가 많이 흐르겠죠. 그러니까 이제 이 포세이돈 정찰기가 흔들리는 겁니다. 위험하죠. 자, 이러면 또 가서 다시 돌아와서 한 번 더 뒤집어서 또 하고 또 다시 갔다가 다시 와서 한 번 더 뒤집고 이러고 이런 식으로 위협을 했다라는 겁니다. 정말 위험한 짓인데 이건 무슨 우리 블랙 이글이나 러시아의 러시안 나이츠, 미국의 블루 엔젤 이런 그 공군 이 특수 비행팀의 고개 비행 이런 거 수준으로 지금 하는데 우리 에어쇼 할 때 우리 블랙 이글스도 보면은 이렇게 뒤집어서 두 대가 같이 비행하고 이런 이제 모습을 보여주는데 이런 거를 지금 여기 와서 한다. 그런데 그 블랙 이글스가 그 고개 비행할 때 우리 객석에서 보기에는 두 대가 딱 붙어서 이렇게 하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이렇게 하고 있어요. 이렇게 아주 떨어져서. 저기서 보면 붙어서 이렇게 하고 있는 것처럼 실제로 이렇게 떨어져 있어요. 왜냐? 부딪히면 안 되니까요. 그래서 혹시 고도가 잘못돼도 서로 날개가 안 부딪히게끔 옆으로 이렇게 떨어져서 합니다. 그렇지만 멀리서 보면 이제 이게 붙어 있는 것처럼 보이죠. 그런데 이번에 이 수호이 35는 포세이돈 바로 위로 와서 이제 이렇게 한 겁니다. 정말 위협적이고 도발적인 행위죠. 그런데 이게 우리 공군 조종사들의 증언을 들어보니까 우리 동해 지역에 러시아 전투기들이 자주 출몰하지 않습니까? 여기에 이제 우리 강릉에 있는 18전투비행단에서 F5나 출격하고 이렇게 하면은 그 F5 위에 와서 뒤집어서 이 수호이 전투기들이 뒤집어서 F5도 얼마나 작습니까? 근데 이 수호이 계열은 또 얼마나 큽니까? 우리 F5 위에다 뒤집어서 이렇게 한답니다. 이건 난기류 만나서 포세이돈이나 되니까 예객기 기체니까 버틴 거지. 우리 F5 어떻게 되겠습니까? 추락할 수도 있죠. 이런 식으로 위협 비행을 하고 돌아가고. 아니 우리가 미국하고야 자기네들이 패권 경쟁을 수십 년 동안 해왔고 그러니까 지금도 미국하고는 경쟁을 하는 나라니까 그런다 치지만 우리가 러시아하고
그 정도로 미국하고처럼 그 정도 사이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에게도 이렇게 한답니다. 이거는 전형적으로 못돼 먹은 겁니다. 아주 어떤 그 인명경시, 니들 따위는 죽어도 돼,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행위들 국제사회의 공조를 통해서 정말 강력한 어떤 그 대응책, 처벌, 이런 것들 내놔야 된다. 우리 공군에게도 이런 위협을 한다고 하는데 이거 진짜 가만히 있어서는 안 되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참 실력이 정말 좋기는 좋습니다. 대단합니다. 두 번째 소식인데요. 이거 정말 우려스러운 소식이고 중국의 옆에 있는 우리 한국 입장에서는 이거 섬찟한 이야기인데요. 중국이 미국의 저위력 핵무기에 대응하기 위해서 자기들도 유사한 저위력 핵무기를 개발 중이며 비밀리에 실제 핵실험을 진행해 왔다는 소식입니다. 중국이 최근 미국의 저위력 핵무기에 대응한 유사 핵무기 개발을 진행 중이며 신장 위구르 자치구의 로프포 진 시험장에서 여러 차례 저위력 핵무기 실험을 해왔다고 월스트리트 저널이 현지 시각 15일 보도했습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은 미 국무부 관계자를 인용해서 로프포 시험장 폭발물 보관실이 상시 가동 상태이고 이 일대에서 광범위한 굴착 공사가 포착됐다라면서 이곳은 핵실험장으로 의심되어 온 시설인데 최근 굴착 공사와 활동량이 비정상적으로 증가한 것이 중국의 저위력 핵실험 정황 증거라고 보도했습니다. 미국은 저위력 핵무기 개발 과정에 있어서 시뮬레이션만 실시하고 실제 핵실험을 하지 않았는데요. 이는 1996년 체결된 포괄적 핵실험 금지 조약, 즉 CTBT에 의한 것으로 여기에는 중국도 가입되어 있습니다. 중국은 자신들이 핵실험을 하지 않았다는 것을 입증하기 위해서 전국 5개 지역에 있는 인공지진파와 방사성 동위원소를 측정해서 CTBT에 전송하는 센서 스테이션을 설치한 바 있는데요. 최근 미 국무부는 보고서에서 중국이 이 센서의 통신망을 차단해 국제사회가 그들의 저위력 핵실험을 인지하지 못하게 했다고 지적한 바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미 정치권에서는 민감한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공화당의 톰 고튼 상원 의원은 민주당 클린턴 행정부가 체결한 이 조약 때문에 미국은 일방적인 군비 통제로 스스로에게 수갑을 채운 꼴이며 이 틈을 타서 베이징은 핵무기를 현대화하고 있다라며 CTBT 탈퇴를 촉구했습니다. 중국의 이러한 저위력 핵무기 실험은 최근 미국의 핵전략 변화에 맞춰 자신들도 유사시에 전술적인 목적에서 핵무기를 사용하기 위한 준비로 보이는데요. 중국이 미국의 인내심을 어디까지 자극할지 정말 우려됩니다. 이 CTBT, 이게 이제 포괄적 핵실험 금지 조약이고 이것을 이제 감시하는 기구가 CTBT-O예요. 그래서 이 CTBT-O에서 좀 덩치가 큰 나라들, 뭐 중국이나 미국, 뭐 이런 나라들에 한 5개 정도씩 센서를 이제 설치를 해놓고, 러시아 같은 데 더 많이 해놓겠죠. 그리고 조금 이제 중소형 국가는 뭐 1개, 2개, 이런 식으로 이제, 핵실험 가능성이 있는 나라들을 이렇게 감시를 하고 있어요. 센서를 설치를 해서. 그런데 이 저위력 핵무기 설치를 감시하기 위해서, 핵실험을 감시하기 위해서 중국에도 5개의 센서를 설치를 해놨는데, 감시를 못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CTBT-O에서, 즉 포괄적 핵실험 금지 기구에서 의심하는 그 시기에 하필 그 CCTV와 센서의 전원이 차단된 거예요. 그래서 확인해보면 중국은 뭐 과장이었다라고 이렇게 우겨버리는 것이죠. 정말 눈 가리고 아웅하는데, 강대국이 이렇게 눈 가리고 아웅하니까 이거 답도 없어요. 우리나라 같은 나라가 이렇게 하면 정말 큰일 날 텐데. 자, 중국이 이제 왜 이렇게 하느냐. 미국이 작년에 핵무기 사용 지침서를 만들었죠. 그 전에 이제 재작년에 핵태세 검토 보고서를 통해서 이제 특정한 어떤 사안이 되면 전술적인 목적으로 아주 위력이 작은 핵무기 이제 쓰자. 이건 뭐 너무너무 강력한 핵무기만 가지고 있으니까 실제 쓰지도 못하는데, 그러지 말고 아주 위력이 작은, 딱 그러니까 죽이고 싶은 대상만 죽일 수 있는, 파괴하고 싶은 대상만 파괴할 수 있는, 나머지 부수 피해는 줄인 이런 핵무기 사용하자라고 결의를 이제 했고, 그게 맞춰서 미 합참이 작년 6월에 그에 따른 FM을 만들었죠. 사용 지침을 만들었습니다. 이러이러한 경우에 이러이러한 수단을 통해서 사용해라 라는 사용 지침을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중국도 니들이 하면 우리도 한다. 그래서 이제 자기네들도 이런 저위력 핵무기를 개발했다고 하는데, 문제는 이제 미국은 이 포괄적 핵실험 금지 조약에 따라서 컴퓨터 시뮬레이션으로만 했는데 중국은 실제 실험을 했다 이겁니다. 이제 컴퓨터 시뮬레이션 해도 충분히 할 수 있지만 그래도 자연 상태에서 하는 것하고
조금 값이 다를 수가 있겠죠. 물론 뭐 과학자들은 다르지 않다라고 주장하지만 이제 그런 상태인데 문제는 이 대상은 그럼 누구냐? 바로 대만과 중국이 전쟁을 벌였을 경우에 또 북한과 대한민국이 전쟁을 벌였을 경우에 그러면 이제 미군이 들어오고 대만에도 미군 들어오고 우리 한반도에도 미군이 들어오고 그러면 이 북한과 중국은 상호 조중 안보 조약에 의해서 바로 그냥 자동 개입하는 조항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미군이 들어올 때 또 우리 대한민국을 향해서 탄도미사일에 이런 저위력 핵무기 실어서 쓰겠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중국의 이 저위력 핵무기의 공격 대상이 될 가장 가능성 높은 나라가 우리 대한민국과 대만이다 이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그냥 뭐 저위력 핵무기 실험했구나 하고 말 게 아니다. 그래서 미국과 공조해서 이렇게 국제적으로 금지하고 있는 핵실험을 한 이 중국을 강력하게 규탄해야 한다. 그리고 이런 짓을 하지 못하게 하고 이런 핵무기를 우리를 향해서 쓸 수 없게끔 만드는데 노력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고요. 세 번째 소식인데 러시아하고 중국하고 사이 되게 좋지 않습니까 요즘. 그런데 러시아가 중국의 통수를 때리는 것 같습니다. 까보니까 러시아, 까보니까 중국. 이 까보들은 통수의 상징인가 봅니다. 최근 미국에 대항해서 중국과 찰떡궁합을 보여주고 있는 러시아가 중국을 겨냥한 대규모 군사훈련을 실시 중이라는 소식입니다. 극동지역을 담당하는 러시아 동부군구가 최근 차량화 소총부대, 우리로 따지면 기계화 보병부대 정도 되는 부대인데요. 이 부대를 동원해서 적의 대규모 기갑부대 진격을 저지하고 역습으로 전환해서 적의 핵심 지역을 점령하는 고강도 훈련을 실시했다고 러시아 관영 타스 통신이 현지 시각 13일 보도했습니다. 이 훈련은 아무르 지역의 예카테리노 슬랍스키 훈련장에서 최소 2개 여단 이상이 동원된 대규모 스케일로 진행됐는데요. 이 지역은 중국 헤이룽장성 다싱알링 지구에 인접한 중러 접경지대입니다. 훈련에 동원된 부대는 동부군구 소속의 제35군인데요. 훈련에는 예하 제38 근위 차량화 소총여단, 제64 차량화 소총여단을 주축으로 다수의 지원부대와 T-80 전차, BMP-2 장갑차 등 150여 대 이상의 기갑 차량이 투입돼서 쌍방훈련 형태로 고강도 모의 교전을 실시했습니다. 주목할 만한 것은 훈련의 내용입니다. 이들 부대는 적의 대규모 기갑 부대가 공격해 들어오는 상황을 가정해서 밀8 무장 헬기와 전차, 다른장 로켓의 합동 화력으로 적을 저지하고 반격으로 전환해서 적 중심 깊숙이 진격하는 시나리오로 훈련을 진행했습니다. 훈련에 동원된 부대들은 해안 지역의 상륙 거부 임무가 아닌 오로지 중국에 대한 견제 임무를 맡는 부대였는데요. 최근 중러 관계가 이렇게 좋은데 러시아가 왜 중국을 자극할 수 있는 이러한 훈련을 했는지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자, 지금 여기 러시아군의 T-80 전차가 이렇게 소대 기동을 하고 있는 모습이 보이는데 우리 3기갑에 대해 있는 T-80 전차하고 똑같이 생겼네요. 조금 이제 여기 반응장갑 붙인 형태는 좀 다르지만 아무튼 흑룡강성, 그러니까 이제 헤이룽장성이라고 했는데 예전 우리 한국말로 흑룡강성 북쪽이에요. 여기는 1960년대 소련과 중국이 정말 치열하게 국경 분쟁을 했던 지역입니다. 이 지역에서 지금 맡고 있는 이 아무르 지역에 주둔하고 있는 부대인데 이 부대들이 이런 대규모 기갑부대 쌍방 교전 훈련을 했다라는 거예요. 여기 이제 흑룡강성 북쪽에 대흥알령 산맥이 있지 않습니까? 그 북쪽에 있는데요. 그리고 이제 적의 대규모 기갑부대의 공격을 막아내고 그리고 역습해서 이제 중심 지역을 돌파해서 어디 거점을 점령한다. 중국의 북쪽에 있는 그 다칭, 그러니까 우리 한국말로 대경, 유전이 있는 곳이죠. 다칭이나 하얼빈 이런 것을 점령하는 그런 훈련을 했는지 모르겠지만 주로 이제 러시아군, 이 극동 지역 러시아군의 임무는 미일 연합군이 이제 사할린 쪽이나 아니면 이 예레주 쪽에 상륙을 하는 것을 막아내는 이제 이런 훈련을 하는 것이고, 또 반대로 자신들이 상륙해서 일본의 홋카이도나 혼슈 이런 것을 이제 상륙 후에 기동해서 공격하는 이런 훈련들을 주로 해오는 그런 훈련이었는데, 여기는 지금
그 상륙 거부 부대가 아니에요. 바로 대흥한령 산맥 북쪽에 있는 부대이기 때문에 오직 중국만을 상징한 부대거든요. 그래서 요즘처럼 이렇게 사이가 좋은데 중국을 대상으로 이렇게 아주 강도 높은 그리고 대규모의 기동 훈련을 했다. 중국이 상당히 이제 불쾌할 수 있는 일인데 뭐 그러나 저는 뭐 통수라고 생각은 하지만 그래도 안보에 있어서는 이런 거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 중국과 러시아가 동맹관계는 아니기 때문에요. 자 그래서 아무튼 사이좋게 지내지만 이렇게 언제든지 칠 수 있는 준비는 하고 있는 중국과 러시아의 모습 알려드렸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